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일반 어중간한 직장 다녀서는 빚 절대 못 갚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빚는 사람들이 한 30% 넘어요. 그러니까 모은 돈 없이 빚만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030분들이 영끌비트 해가지고 최근 2, 3년 상간에 채무가 무지하게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반 사람이 억대의 빚을 지면 저는 갚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억대의 빚을 진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끌과 비투 덕분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비투 때문에 늘어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영끌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무식하게 억대의 빚을 쉽게 졌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보다 한 가지 좀 이유를 찾자면, 레버리지 투자라는 그 단어 하나에 사람들이 다 달려들다 보니까. 저는 레버리지가 2030을 좀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빚을 최대한 땡겨서 투자하는 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무슨 개나 소나 레버리지. 노래를 부르면서 최대한 빚을 많이 땡겨서 한 번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팽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불과 2년 전. 현금의 가치를 무시하고. 예적금 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랬던 분들. 지금 한 명도 안 보이네요. 근황은 좀 알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때 저한테 호기 좋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당신같이 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빚 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때 제가 2, 3년 동안 그런 사람들 좀 시달렸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 한 명도 안 보이네요. 한 명도 안 보여요. 제가 뭐 차단 걸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잘 안 됐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면 자기가 호기 좋게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처지가 꼬라지가 말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왜 말이 아니냐?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됐으니까. 레버리지 했다가 지금 인생 자빠지게 생겼으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은요, 한 1억 이상의 빚이 있으면 거의 못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빚 갚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억대의 빚을 갚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어요. 근데 그런 억대의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왜 억대의 빚을 갚기 힘드냐 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빚을 갚아나가는 속도보다 이자가 쌓인 속도가 더 빨라요. 왜냐, 지금 금리가 장난 아니잖아. 일반 사람이 억대의 빚을 졌다는 거는 정말 은행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비 플러스, 2금융권 플러스, 카드로 플러스 사채까지 다 있어. 왜냐, 보통의 사람들이 신용도가 다 좋을 리가 없거든요. 뭐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은행에서만 받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서밖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레버리지 한참 미쳐있었을 때 2금융권 카드론까지 손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1금융권도 지금 금리가 6에서 8% 정도 될 거예요.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그 정도 되죠. 대출 받아보신 분들. 이것도 센데 2금융권은 뭐 거의 10% 가까이 되고 그 외 카드로는 15% 넘어요. 와, 15%. 사채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본인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버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생활비로 나갈 거 아니야. 고정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갚아 나가려면 정말 있잖아. 돈 안 쓰고 죽었다 생각하고 빚 갚을 때까지는 투자 쓰리잡 해야 돼요. 투자 쓰리잡 뭐 포잡 해야 돼.
빚 갚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없다. 내 청춘은 없다. 차든 결혼이든 얘네든 다 포기하고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멘탈과 어떤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 저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 멘탈과 근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워라밸 좋아하잖아. 워라밸 좋아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빚 갚으려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고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돼.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것도 몇 년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갚을까 말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활을 기꺼이 할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 평소에도 일반적인 직장을 뭐 주월급만 안 한다고 안 하고 뭐 잔업한다고 안 하고 막 그렇게 가렸잖아. 그래서 이런 일반 사람들은요, 빚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제일 답답한 게 그런가. 빚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빚지는 것을. 빚 때문에 나라가 자빠진 적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빚 때문에 인생이 공두박질 쳤던 역사가 두 번이나 있어. IMF 때도 있고, 리먼 브러스 사태도 있잖아.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이번에 오면 세 번째예요. 빚 때문에, 사실,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브러스 사태도 그렇고, 빚만 없으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빚만 없고 그냥 자산만 좀 있으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빚만 있고 순자산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다 자빠지는 거죠. 왜 이렇게 빚지는 것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대출 받은 거잖아. 내 힘으로 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죠. 근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책임을 못 지는데 빚을 왜 져? 나는 그런 억대의 빚을 지는 것 자체가 책임 못 질 거라는 예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만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모아본 적도 없고. 그만큼 일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수로 갚습니까? 영끌도 그래. 아니 집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집 하나 사는데 5억 6억씩 대출받습니까? 그 아파트가 뭔 대수라고. 아니 아파트 못 들어가면 뭐 사람 죽습니까? 병 걸려 죽어요? 그 아파트 들어간다 쳐. 그럼 뭐 아파트가 들어가면 뭐 수명이 늘어납니까? 아파트가 좋은 공간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 없이 무리해가지고 들어갈 만한 공간도 사실 딱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밀어붙였죠. 국민들 뭐 아파트 들어가야 된다고. 9평84 아파트 가장 선호한다고. 애초에 9평84란 말도 사실 존재하지 않아. 무슨 9평이야. 살아가는 게 다 다른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버블이 깨지면 빚을 져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 아니면 투자해서 뭔가 좀 재미를 보겠다. 레버리지도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 빚지면 골로 간다는 사례를 좀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와중에 굉장히 엉뚱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경제위기 이 소리만 하고 있네. 주식코인 개불장이고 곧 부동산도 올라. 에휴, 전나게 답답한 양반이네. 이 댓글 다신 분이 저는 더 답답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나만 이 얘기하고 있어, 나만? 아니, 경제위기 경제 안 좋다는 얘기 나만 얘기하겠습니까? 나만 하고 있어? 여러분 경제위기라고 유튜브에 검색 좀 해보시죠.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뉴스 못 봤습니까? 오늘 굉장히 굵직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봤죠? 우리나라 뉴스는 아닌데 미국 뉴스예요. 미국의 거대 은행 중에 하나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산했다고 나왔죠. 파산. SVB 보셨죠? SVB 파산. 그게 미국 안에선 다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금융기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유치된 돈만 하더라도 한 290조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90조. 물론 그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러 미국 경제는요.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럼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옵니다. 미국도 분명히 연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연끌한 사람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소득이 손가락에 들 정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도 대출받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은행 이제 돈 넣는 사람도 많고. 실리콘밸리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일하시는 프로그래머들 아니면 뭐 개발자 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파산하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냐 말이야.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 25만 달러? 개인당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이죠.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3억 정도 되겠네. 근데 그 이상 돈을 넣어놓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이상의 돈은 보장 못 받겠죠.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 오래 걸리겠죠. 이거 말고도 뭐 경제 위기의 지표는 많이 보여요. 일단 여러분들 공시일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상가 공시 같은 거. 서울 가보면 약간 좀 빈 껍데기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지방도 그렇지만 서울이 더 심해. 서울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삐까뻔쩍한데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지금 보면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장사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다 접었어 지금. 상가가 지금 보면 다 빠져 있어요. 거의. 워낙에 이제 은행 금리 비싸니까. 상권이 안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뭐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지어봐야 뭐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고 있잖아요. 애를 키우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잖아. 거기다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지어지는 아파트도 많거든요. 부동산도 오른다고요? 아니 부동산도 오른다고? 예. 부동산 시세 안 보셨나 보네. 아니 지금 상가도 지금 가격이 내리는데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오르죠? 어떻게 오릅니까? 이분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 같아. 댓글 적으신 분이.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인구학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오른다는 거죠? 이분 연끌 비트 하신 분이 확실하시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 지역의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경제가 멀쩡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성장이 멈췄어요. 부동산, 아니, 한번 생각해봐. 지금 부동산 오르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부동산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금리도 비싸고,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부동산이 오른다고요?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 부동산 수요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물론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겠죠. 있는데, 강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비싼데도. 무슨 근거로 오른다는 거죠? 아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냥 기다려보면 오른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설령 본인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경제 위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제 언제 터질까? 지금 상황에서 언제 또 안 좋아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내피셜만 계속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놓고 남 탓하지 마세요. 혹시나 안 되더라도.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